예,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야, 어제는 겨울비가 좀 왔어요. 날씨가 이제는 조금 덜 춥고 요즘 그 유럽이 상당히 따뜻하다 그러는데 한국도 살짝 날씨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국장이 좀 변동은 있었지만 요새 좀 이것저것 이슈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 우리나라가 올해도 1월 달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 반대로 작년 2022년 1월 달을 보시면 1월 달에 급락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1년 내내 시장을 망쳤던 적이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사실 확률이죠. 제가 투자가 확률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단순한 1월 효과도 있겠지만 어떤 1월 달에 어떤 수급이나 이런 전략들, 돈의 흐름들 자체가 올해는 그래도 괜찮게 베팅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을 잠깐 제가 떼어놨는데 나스닥 먼저 보여드릴게요. 항상 미국 기준입니다. 별로 저는 기대는 안 하지만 올해는 나스닥이 계속 우리가 봤던 10,000포인트 초반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요번에 반등을 좀 줬어요.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CPI 발표가 있었죠. 지난달 7.1이었나요? 그리고 엄청 좋았는데, 그리고 요번에 6.5가 났어요. 그래서 정권사나 다른 기관들에서 예상을 했던 컨센서스 그대로 나왔고요. 어제 같은 케이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역식적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어닝을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미국의 은행이라 할 수 있는 IB 쪽에서 실적들이 나왔어요.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충당금을 좀 쌓아야 된다. 리스크를 대비한 충당금을 쌓아야 되지만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금융 리스크나 이 금융 시스템 위기를 보는 비관론자들은 안 좋게 보시겠지만 전 세계 지금 은행주들이나 IB들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오히려 반등을 주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잘 살고 지금 박스권으로 계속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도 제가 우리나라 개인들 수급 얘기를 드리면서 신용잔고가 여전히 약하고 예탁금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여전히 재미는 사실 없습니다. 요 뒤에 제가 섹터 매매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매를 지금 많이 안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시장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사실 조금 기다리고 기준 잡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좀 빨리 들어갔던 위차전지부터나 그런 종목들 보시면 서서히 이제 올라오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늘부러졌던 중소형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12월 달부터 지금 등락은 있겠지만 테일리스크 마지막 이제 반등을 만들어 가기 전에 꼬리를 흔드는 테일리스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투심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포가 외국인들이 그걸 만들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들은 반대로 계속 팔고 있죠. 작년 하반기에 이제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코스닥은 지금 말씀 잘 안 들어요. 지금 코스피가 우선입니다. 코스닥이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자, 코스피가 작년 하반기 7월 달부터 1월 달 지금 두째 주 지났는데 12조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자, 그때 개인들은 한 7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그 기관들도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12월 달 잠깐 쉬었지만 한 달 동안 1.2조를 팔았던 외국인들이 지금 1월 달 두째 주까지 오히려 지금 2.5조로 샀어요. 더 많이 샀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적게 팔고 더 많이 빠졌던 것은 기한이 매도에 동참했기 때문이고요. 작년 이제 팔았던 그 기관들 특히 금투들이 올해 1, 2주 동안은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패턴을 제가 뭐냐면 대형주 지수를 지금 포트를 잡고 있고 중소형주가 제가 몇 개 포진을 시켜놨잖아요. 하지만 지금 매크로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지수는 하늘 같은 거 대형주를 지금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작년에 생각보다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자리에 찾아오는 기다리는 것도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사이클이 2002년도랑 2009년도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요. 2002년도는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고 주가가 50% 급락했다가 2001년 살짝 올랐고 2001년 그 9.12 테러 터진 이후에 살짝 움직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이나 중국들은 2002년 3년 카드 대란 같은 것도 거치고 계속 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좀 약했어요. 사실은요. 나스닥이 되게 약했던 기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머징이 밀렸던 기간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나 경기가 지금 안 좋죠.
카드 보시면 이제 돌려막기 나오고 리볼빙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다 떨어지고 소비는 안 좋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고 미리 선반영되었던 정시들이, 작은 돈으로 갈 수 있는 정시들이 개인들이 다 털리고 지금 다 팔고 나왔던 이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저는 봅니다. 이때는 사실은 외국인만 산 게 아니라 기관도 샀어요. 그때는 이제 기관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 보실 거 없습니다. 그냥 단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2009년은 이제 서프라임 이후에 급락했다가 2009년 3월 달에 전 세계적인 그 석학들, 그다음 정치인들이 모여서 국제 공조를 하고 QE를 하고 금리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하면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끝나고 폭락을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폭락을 멈추고 반등을 준비하는 그 시기랑 저는 비슷하다 보는 거예요. 그때 항상 주력의 주포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었고, 그때 뭐가 갔느냐? 대형주가 먼저 가요. 코스피가 먼저 갑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분들 이때쯤 그 급락하고 반등을 줄 때 모습 보시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적어놨죠. 제가 코스닥보다 코스피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시총 350조 중에 85%가 개인입니다. 이제 개인들 돈 없어요. 2020년 같이 아주 의례적으로 개인들이 사서 장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포,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고 시장 움직일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를 사요. 걔들이 중소형주 사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형주 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나 뭐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2002년도도 그랬고 2009년도도 그랬고, 그때 2009년도 예를 들면 그때 뭐 차정양세, 70중양세 하셨어요. 다 대형주였어요. 호텔신라라든지 그때 뭐 LG, 삼성, 현대 다 대형주 왔습니다. 대형주 그때 몇 배씩 갔어요. 올해도 사실은 지수가 제가 뭐 좋게는 2,900까지 보고 있지만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자리를 잡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주를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12월 달에 조금 빨리 들어가서 죄송한 건 있지만 별로 팔리고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결국은 지나서 여러분들이 돈을 보시고 수익 보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 시황은 저는 올해도 지금 고수를 할 거고, 물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고 중소형주 매매는 제가 꾸준히 드릴 거예요. 뭐 심심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2,900을 전 보는 코스피 올해 내내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도 솔직히 가능해요. 뭐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마음입니다. 외국인들이 작은 돈으로도 우리나라장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은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반기 때 금리 인하를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우리나라장을 더 좋게 보는 이유인데, 예전에 항상 그랬습니다. 미국은 아주 큰 덩치잖아요. 전 세계 가장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은 2008년에 금리를 확 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2009년 10년 날아가고 온갖 별별 난리 다 칠 때도, 사이클 만들 때도 미국은 금리 인하를 2008년 8년에 하고 금리 인상 돌리기까지 7년 걸렸어요. 2015년도에 처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얘들은 굶떠요. 쉽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이 매크로 변수, 거시경제 정책을 쉽게 못 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미국을 받치면 되고 기준으로 보지만 투자 얘기는 안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 사이클 짧아지겠지만 뭐 몇 년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도 그랬고 2008년 9년도 그랬고 금리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하다 저는 보는 거고요. 뭐 지금 어제 보셨겠지만 하는 총재는 지금 당장 금리 인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보자는 얘기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시를 좀 더 가볍고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 돈 버시는 게 맞아요. 돈 버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요하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1주 초반만 그랬죠. 3일날 이때 2180 갔다가 그때 2주째 지금 계속 괜찮게 패시브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뭘 특별히 사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시총 크니까 반도체 산다 말씀드렸잖아요. 무겁지만. 하지만 특정적으로 우리가 바랬던 2차전지를 찍어 산다든지 이런 건 잘 없어요. 지금 은행주를 많이 사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빠지고 했던 자동차주를 사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만지는 거죠. 은행주를 산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항상 그랬는데 금융위기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하게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실적 나왔던 미국 IB 같은 은행들도 마찬가지. 주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데 무슨 금융위기가 옵니까? 금융시스템 붕괴 없어요. 이렇게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데 여전히 비관론자는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거라고 겁을 내고 지금 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률을 많이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제가 한참 2차전 좋게 보고 대응주 말씀드렸던데 차이점 뭐냐면 그때는 이제 대주 조건 확정이 안 돼서 개인들이 계속 팔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게 좀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팔았는 개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버텼던 개인들은 상당히 큰 빅게임이들인데 그 빅게임이들이 이제는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예, 지금 주포는 외국인들이 만들어가고 지수를 땡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만들면 그때는 그때 10월, 11월 달보다는 이번 1월 달에서는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 되면 중소형주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직 예탁금 시용장고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란 게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예, 주고 있는데 아직도 시용장고는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고 코스닥 같은 케이스는 오히려 저점을 깨고 있어요. 예, 개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 정신은 별로 과할 건 없습니다. 야, 그러면 외국인이 팔면 또 떨어지겠네. 야, 떨어지겠죠. 예, 하지만 작년 10월 올해 1월 달에 갔던 2200 밑에 2300 밑에는 결국 싸다는 흐름을 만들고 얘들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봐야 2300 뭐 초반 중반 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도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큰 흐름은 겁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별로는 지금 이번 주에 이슈들이 많았는데 첫째 주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이제 파월도 얘기했지만 뭐 사실 파월 등판했던 멘트는 큰 게 없었어요. 그 연준의 독립선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CPI 나왔는데 컨센서스 부합으로 나왔고요. 제가 계속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애플이 지금 팀 쿡이 올해 연봉을 한 40% 깎았어요. 자진해서 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들도 올해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렇게 주주 친화 성격을 많이 쓰는 애플인데 연초부터 팀 쿡의 연봉을 그 반이나 깎을 정도라는 거는 올해 미국 소비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휴대폰은 사실 소비랑 연관되잖아요. 하지만 중국이 올라오면 애플을 좋아하는 중국의 소비에 좀 살 수 있고요. 애플 글라스 같은 것들 좀 빨리 땡겨서 지금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이제 아이폰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 애플 글라스 같은 것들이 만들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럼 봐야 되겠죠. 이게 만약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애플이 나왔는데 별로 바뀐 게 없네. 시장 반응이 변변찮아. 뭐 그런 것도 사실 단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아메리칸 브랜드인 애플의 주가는 미국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현재로 봤을 때 사실 좀 약해요. 애플답지 않죠. 미국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그냥 지키만 해라. 기간 조정으로 가자. 이렇게 계속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여전히 많이 빠져서 저는 100%는 유지할 거라 보는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가격을 엄청나게 내렸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도 있지만 얘들이 호기롭게 가격 올렸습니다. 남들 다 내릴 때 난 올리겠다 해서 프리미엄급으로 가다가 안 되니까 중국 수요 확 떨어지고 딴 데서 수요가 안 되니까 가격을 20% 30%씩 확 낮췄어요. 그냥 잘 안 팔리니까 낮춘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딴 건 이유가 없고 테슬라는 의미가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보는 건데 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요. 나스닥도 좀 안 좋게 보지만 지금 현재 빅테크 중에서 나스닥 중에서는 더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거는 맥불 정도는 지킨다 보지만 그게 투자할 만한 게 아니라 그냥 지표 정도로 보는 종목이다. 지금 테슬라랑 우리 2차전지 연관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테슬라 이외에 비테슬라 진영들이 있어요. 포드라든지 뭐 GM이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것들이 있죠. 지금 주가 보세요. 테슬라 빠질 때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자체적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비테슬라 진영의 전기차들이 올해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리라 봐요. 굳이 테슬라만 살 거 있습니까? 전기차 앞으로 엄청나게 좋고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수요는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확고하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성장성을 보는 거죠. 뭐 지금 구글과 MS도 적어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챗 GPS라고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아주 영악한 스마트 AI가 나왔어요. 그거에 좀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뭐 약간 트렌드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중국은 여전히 저는 위안이나 홍콩 주식으로 봅니다. 환율과 증시로 보는데 홍콩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위안화는 많이 빠져서 달러가 약세일 때 위안도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안정화되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상당히 괜찮고요. 자, 홍콩은 가장 좋았던 호재가 너무 많이 빠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많이 빠졌던 건데 작년 재작년이네요. 2021년부터 그 12,000포인트가 이제 거의 5,000까지 빠졌죠. 한 60%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시진핑이 오픈을 하고 리오프닝을 하고 제로 코로나 속도전을 붙이면서
지금 반등을 상당히 전 세계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상당 흐름이 괜찮아요. 자, 시진핑이 정식으로 취임하는 게 3월입니다. 양회도 3월에 있어요. 자, 그때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상화시키겠다는 거고, 올해는 늦어졌던 아시안 게임도 중국에서 열립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 소비 부양으로 촉진을 하면서,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한할링이 된다 안 된다, 뭐 방역 때문에 뭐 비자를 어쩌다 단타적인 문제는 있어요. 단기적인 거는 그런 거는 사실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 중국 테마는 쉽게 안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중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근데 지금 한 개 드린 거라든지 큰 흐름 봤을 때는 올해는 여전히 중국은 정시로서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얘들은 이미 디플레이기 때문에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좀 기댈 수 있는 거고요. 자, 유럽 이번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좀 돼요. 예, 유럽은 지금 경기가 오히려, 저는 유럽이랑 중국이랑 경제를 상당히 밀접하게 보고, 중국이 회복되면 중국 애들이 소비를 유럽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럭셔리주를 많이 봐요. 이제 BMW라든지, 지금 BMW란다. 그 루이비통 같은 거, 그다음 캐링, 그다음에 에르메스 같은 그 프랑스에 상장된 그 주식들이 있어요. 보시면 사상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나요. 물론 이제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산 것도 있겠지만, 중국 소비가 산다는 거는 올해는 어쨌든 미국 상관없이 유럽이랑 중국은 경제적으로 사실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회복을 좀 꾸준히 하고, 실제로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유로화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잘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제는 부양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 9월 10월달 생각하시면 천지개벽이죠. 그때 뭐 다 터질 것 같이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위기를 거치고 살아남으니까 또 이런 좋은 사이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하나의 파랑새 같은 건데요. 작년 2월 말에 터졌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금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 종전에 기대는 잘 하진 않아요. 전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기대가 다 틀렸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종전이 혹시나 되면 이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원자재 말씀드렸지만 쉽게 놓지는 않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1월 달에 주포인 외국인들은 괜찮고요. 여전히 한국 증시 빈집털이를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수급을 꾸준히 보고, 이게 사실 우리가 먹을 주포예요. 가장 주된 컨텐츠라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벌써 16K까지 갔다가 지금 19K까지 올랐어요. 나스닥이 좀 반등줄이 같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 얘는 새로운 자산이죠. 옛날에 없던 자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정통 자산이 아니라 USC예요. 그리고 예전에 디지털 골드라 불렸잖아요. 뭐 달러에 대비해서 안전자산 뭐 별별 얘기 다 있었는데, 하지만 규모가 여전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성장주가 부각되고 달러가 지금 확실히 꺾이고, 그다음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오면 비트코인도 다시 살아날 거라 봐요. 그래서 코인 경제는 전 놓지는 않고, 뭐 지금 조금 물려져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직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이클적으로 또 한번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코인 상장 아직 안 됐어요. 자, 지금 대형주 위주로 하고 중소형주가 재미가 사실 없지만 2차전지 기준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LG 엔솔이 지금 작년 매출이 25조입니다. 작년 매출 25조인데요. 지금 기수주된 거 있죠. 전 세계에서 온갖 완성차랑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주된 게 350조예요. 작년 매출이 22조인데 기수주돼서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깰 수가 없어요. 그냥 기간을 잡고 하기로 한 게 350조 매출을 이미 잡고 있습니다. 수주를. 사실 몇 년 보면 10배도 가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몇 년 있던 수익을 땡겨올 시장 분위기가 중요해요, 항상. 성장은 확고하잖아요. 어닝도 확고하잖아요. 정책적으로 밀어주잖아요. 근데 뭐 지금 테슬라가 빠졌다, 전기차가 못 좋다, 이런 단기증 때문에 출렁거릴 수 있고, 1월 달에 지금 뭐 개인들이 뭐 우리 사주 빠질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해서 약간 조심을 하고 있지만, 물론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되죠. 외국인들도 싸게 잡기 위해서 1월 달에 밑에 잘 받을 것 같은데, 이 성장이나 어닝이나 정책이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방향성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이든 현대든 아니면 뭐 SK든 LG든 어느 쪽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의 대표적인, 앞으로 반도체보다 더 커질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 될 텐데, 이건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든든하게 지금 사실 수익 볼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과정 관련 제가 해드릴 거고요. 저는 반도체도 지금 바닥을 치고 좀 무겁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바닥 치고 반등 줄 거라 보고, 지금 TSMC도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사상 역대로 최고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 2.2% 떴어요. 어제 더 올랐습니다.
그 반도체 바닥에 베팅을 큰 돈들이 하고 있다 보는 거고요. 돈 많은 그 워렌 버핏 형은 이미 작년에 들어갔고요, 하반기 때. 자동차도 사실은 되게 싸고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기준을 잡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에 그 처음 만들었던 외국인이 주포다. 그다음 2002년, 2009년에 대형주가 좋다. 대형주도 절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래서 대형주 포트를 말씀드리면서 중소형주에 봐야 될 테마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봇을 봐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봇에 얼마 전에 500 몇십조 삼성전자에서 유증 들어왔죠. 이건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류 관련해서 엔터미디어, 중국 컨텐츠, 그 다음 반도체 같은 것도 중소형주 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아주 제가 봤을 때 올해 10배가 갈 수 있는 섹터 내에 어떤 매매할 수 있는 테마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우리 장안 좋았을 때 그 금양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받는 어떤 전략주처럼 로봇에서도 제가 레인보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어제 좀 올라 버렸는데 등락이 있을 거라 봐서 계속 제가 기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로봇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엔터미디어도 지금 들고 있는 거 있어요. 반도체도 있어요. 중국도 있습니다. 단기방에서는 그런 것들 적당히 비중을 섞어 놓고 중소형 포트를 가져가야 될 테마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중소형주가 정말 작년 10월 11월 달 장오를 때 못 올랐는데 그때 개인들의 매매 패턴과 수급이 지금 1월 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지만 좀 바뀔 때가 조만간 올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랑 MS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까 이제 챗 GPT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주도주는 없어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거는 전 방위적으로, 전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그룹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초창기지만 저는 테마를 좋게 보는 거고요. 2015년도 뭐 전기차 테마처럼 지금 중동 관련해서 온갖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종전 관련도 좀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전체적인 개인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되게 짧게 작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을 많이 속이면서 해먹고 있는데 안 들어요. 예. 이런 거 개인이 들어갔다 물리시면 스트레스 안 받고 돈은 더 안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조용하게 기다리시는 게 여전히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자제를 해드립니다. 개인 수급 들어올 때 해드릴게요. 자, 금주에는 2차전지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뭐 지난주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포트의 가장 큰 부분이고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같이 과정 관리하시면 재밌어요. 이래서 이렇구나. 제가 사실은 단기방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주식 투자하는 개미분들의 멘토를 제가 자처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알고 계시는 보통 상식들을 제가 많이 깨드릴 거예요. 자, LG엔솔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랑 대형주가 바닥이 났다고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180포인트나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 이런 것들은 바닥이 났다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LG엔솔도 이번에 42, 3만원까지 갔다가 며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번 주 좋았죠. 그리고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50만원, 뭐 45만원 사이에서 좀 단기 등락이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500 물량이 900만 주 나오는데 어떡하냐 계속 걱정하실 텐데 작년에 똑같았어요. 작년에 더 나왔습니다. 작년 7월달 말에 나왔던 물량이 있어요. 그때 이제 또 급을 주면서 얘들이 40만원 한 중반에서 30만원 중반까지 한 20% 넘게 뺐습니다. 자, 물량이 이때 나왔어요. 이때 7월 말에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1월 말에 나오고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미리 빠지고 지금 좀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다 또 한 번 살짝 못 들여줍니다. 이때 또 빠질 줄 걔는 트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사실은 외국인이 만들어요. 네, 외국인이 만들어요. 그때 외국인 다 바치고 그게 얼마 올랐습니까? 더블 올려버렸죠. 네, 더블 올려버렸어요.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온갖 얘기 다 나오지만 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큰 방향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올해같이 역시적 장세에서 이렇게 어닝이 진짜 귀하고 지금 경기 안 좋아서 다 소비가 박살나고 애플도 걱정하는 소비를 걱정하는 그런 상태에 매분기 매년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역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분기 실적이 지금 6조 10조까지 가던 애가 4조 초반에 나왔다고요. 근데 주가 어떻습니까? 올라버렸죠. 자, 그 말이 뭐냐면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으면 일단은 싼 걸 사겠다는 그런 수급의 힘이고 사이클인데 얘는 뭡니까? 실적 그때 컨센서스 맞고 나왔잖아요. 일회성 비용 인센티브 많이 지급해서 어쨌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안 빠지죠. 더 올랐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떻습니까? 수주가 그득그득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빠질 이유가 없어요. 실적 계속 좋아질 겁니다. 올해는 사실 이것만 들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 재미 때문에 제가 매매를 시켜드리는 거지
물론 장 좋아지면 저도 뭐 상따도 하고 재밌게 하는데 이 기준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7월 달처럼 올랐다 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빠질 때 바닥 나왔고 반등 주면서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개인들 불안하게. 올려버리면 개인 또 따라잡을 거잖아요. 그 사주들 물량 걸고 있는 분들 중에 물론 중장기도 있겠지만 개인분들 불안한 분들 또 팔아야지 애들이 싸게 잡을 거 아닙니까? 그 패턴을 1월달 만들 거라 보고 대형주는 계속 LG엔솔이 기준입니다. 지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주 종목의 에코프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도 물론 개인들 아니라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외국인이 마음대로 해요.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애들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져요. 캐피탈 계속 만드는 거예요. 15만원 단기 고점 찍고 요번에 10만원까지 뺐어요. 50%, 한 30% 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10만원 많이 잡아놨는데 요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흐름 보면 괜찮죠. 지수만큼 오르고 있고 저 지표로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요것도 같이 보시면 같이 비슷합니다. 지금 빠지고 횡보 후에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요 지수 기준 보시면 2차 전지는 계속 포트체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뭐 레인보우는 뭐 전체로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 SPG도 들고 있었어요. 목표방에. 그 다음에 지금 단기방에 유일 로봇 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했죠. 로봇에만은 괜찮다 보니까 들고는 있었지만 지금 요번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테마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갈지 몰랐는데 삼성이 이제 이 방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작년 7월달 8월달에 금양처럼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 금양이 5천원대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만원대 잡아서 바로 2만원 바로 갔잖아요. 우리 지금도 2만 몇천 하고 저는 4만원까지 보고 있지만 그것처럼 큰 돈이 들어오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수급이나 패턴이 보이는 것들은 레인보우가 사실 이번에 저는 5만원 지지될지 안 될지 보고 안 되면 여기까지 봤잖아요. 46,000원 8,000원.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기사 한번 땡겨놨어요. 이 파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날아가면 솔직히 뭐 더 잡든지 조금 뭐 씻든지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등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고점이었던 5만 몇천 원대 바로 벗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등락이 만들어지면 이 눌목이나 횡보가 되게 되면 그때는 있는 걸 조금 바꿔서 로봇주를 제가 포트를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로봇주의 테마 1등은 레인보우입니다. 이게 확고해요. 뭐 나무가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때 팔고 나서 다시 15,000원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애플 글라스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에도 좀 필요하니까 메타가. 근데 뭐 재미가 별로 없었죠. CS 때도 별로 재미없어. 그전에 한번 떴다가 우린 잘 팔고 떨어졌는데 다시 15,000원대에서 한번 등락을 보고 있습니다. 15,000원대 등락 보고 있고요. 중국 콘텐츠도 지금 청담을 말씀드렸는데 뭐 비슷하죠. 14,000원, 1,400원에 사서 11,000원 갔다가 또 중국이 비자라 준이 많이 하니까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큰 흐름은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투자 관련 얘기를 잠깐 드릴 건 뭐냐면 투자는 사이클이에요. 항상 사이클입니다. 올라갔을 때 탐욕 부리지 않고 적절히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고 개인과 반대로 빠졌을 때 너무 겁내지 않고 바닥 만드는 패턴에서 서서 사기 시작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올해 1월달 들어서 테일리스크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좀 더 많이 오래 깊이 빠졌으니까 미국보다 낫단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바닥에서는 2300 이하에서 주포들 외국인들이 확실히 보고 있고 더 틀려야 틀 거 없는 개인들 다 틀렸고 외국인들이 추세를 만들어가고 올해는 분명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될 거라 저는 봐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 시황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포트의 종목 고집도 좀 필요해요. 하지만 이 시장에는 보는 고집도 필요한데 차별화가 될 거라 말씀드렸잖아. 이게 갈지 저게 갈지 돈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찍어서 갈 거예요. 다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질 때 버텨요. 근데 자기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 오를 때 남이 올라가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야 나는 못 오르고 있는데 남들이 수익 막 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그 질투심, 배 아픔을 절대 못 견딥니다. 올해 분명히 그래 될 거예요. 내가 사는 것들도 바로 안 가고 남들보다 늦을 수도 있고 이게 갈지 안 갈지 고민될 수도 있고 딴 게 더 빨리 갔다 해서 막 교체하고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들 텐데 그때마다 작년에 우리가 정말 힘든 장을 거쳤고 잘 살아남았고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시기나 타이밍이나 수급이나 기본을 챙기면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계속 저희는 가져갈 거고 이 두 개를 같이 챙겨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대형주랑 중소형주로 나눠서 포트를 만들어 드릴 거고 그렇게 시장 대처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1월 둘째 주까지 상당히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월 1일 날 FMC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25bp를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도 거의 95% 확률로 보고 있어요. 작년 3월 달부터 내리 75bp를 미친 듯이 금리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올려서 금리 고점을 만들고 시장을 그렇게 급락하고 공포를 주더니 작년 10월 달부터 11월 달 50bp로 바꿨죠. 그 다음에 지금 1월 달 없고 2월 달 초에 25bp로 금리를 인상폭을 줄인다는 거는 미국도 서서히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확 올라가면 안 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미국은 계속 누를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어쨌든 돈이 와서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우리는 올해 좀 해먹자고요. 미국은 베이스로 그냥 기초도 보시고 그게 올해 큰 전략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날씨가 조금 그렇긴 한데 날씨가 그래 춥지 않으니까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힘차게 월요일날 미국장 쉬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또 열리니까 월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